네,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2021년 하얀 소의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고요. 이번 새해에는 100배 넘치는 행운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책 제목 짓기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제목이라는 건 무언가를 판매할 때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판매와 소득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판매량을 확 높여서 소득을 10배 이상 높이고 싶은 서비스 제공자나 판매자라면 오늘 이 짧은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펀TV님이라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자주 그리고 많이 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이 계신데 마침 이분께서도 주신 질문이기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제목 짓기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그 고민들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총 4가지 주셨는데 저는 이미 댓글로 답변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주요 질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제목 짓기였고 두 번째 질문은 제 못난 얼굴이 좀 그래서 옆모습만으로 촬영해서 강의를 제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짧으니까 먼저 답변 드리자면 저도 이 얼굴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도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면이 아니어도 측면이든 뭐 뒷면이든 얼굴을 보이기만 하면 목소리나 글보다는 신뢰도 측면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옆면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찍으시면 되고 요새 뭐 또 잘생겨놓고 못생겼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제목 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목은 잘 지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로지 제 생각인데요. 제목이 특정 대상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노출된 게 또 클릭률도 높다면 판매에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다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은 뭡니까? 소득의 창출을 넘어서 높은 소득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신이 내려와서 당신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너는 한 달에 50만 원과 5천만 원 중 어떤 소득을 선택할래? 라고 했는데 50만 원 고르는 분은 없죠. 이분은 좀 그렇죠. 높은 소득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서 정말 좋은 컨텐츠다라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혹은 설득력 높은 제목 짓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컨텐츠를 까봤더니 막상 전혀 원하던 게 아니라면 후기도 안 생기고 도리어 욕 댓글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제목 짓기는 필연적으로 컨텐츠 자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전부 알았죠? 판매의 핵심 요소는 좋은 제목도 있지만 좋은 컨텐츠가 우선입니다. 좋은 컨텐츠 만드는 방법은 제가 대략 이전 영상들에서 다 다뤘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추어 판매자분들은 자신의 제목이 좋지 않아서 판매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이 고정관념을 다소나마 깨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요소는 따로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로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연관성, 두 번째는 판매자 자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 연관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에는 절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판매에서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과 이를 통해서 해일이 발생돼가지고 18,5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 16만 명 이상이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 이제 내에 몰렸죠. 저는 그 난리가 난 그 시각에 서울 어디선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서 그 지진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또 며칠 전에는 크로아티아에서도 도시 절반이 날아갈 만큼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도 어디선가는 전쟁이 터지고 또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다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뉴스로만 보고 정말 눈물나게 안타깝고 저기로 빨리 달려가서 나도 불쌍한 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십니까? 이게 개인적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암 같은 중병에 걸려도 내가 좀 전에 다친 손가락이 더 아픈 법이에요. 개인적 연관성을 좀 더 파보면 개인적으로 확실히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설득력도 높아야 설득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자책을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목도 인공지능에 맞게 써야 되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바로 해결해 주면서 아주 싸고 그러면서 강력한 컨텐츠일수록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무척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가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연한 것들을 굳이 찾아내서 연구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는 데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뭐더러 당연한 걸 연구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이런 대가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교과서가 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 중 대다수도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아무튼 자신과 전혀 연관성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절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어떻게 타겟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 지난 영상인 로얄 키워드 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판매자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또는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도는 일종의 느낌의 일종인데 설득 전문가들은 이 인간의 느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겠죠? 당연히 판매량과도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이 느낌에는 태도, 감정, 기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태도는 이 느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이를테면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 이런 것들이 태도의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쉬운 예로 누구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바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에도 강한 태도, 약한 태도가 있는데 약한 태도를 가진 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지지 의사를 바꿀 수 있어요. 중도층이 대표적이죠. 또는 이제 팔랑귀라고도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반면에 강한 태도를 가진 분, 예를 들어서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라면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 나온 김에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그 사면 이야기를 좀 들고 나왔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 대표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조차도 실망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 기사 언론 조사가 요새 최근 거의 탑 뉴스입니다. 이렇게 특정 계층의 신념을 깨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슈가 발생해야지만 흔들릴 정도로 이 강한 태도라는 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몰입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몰입된 수준도 높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어떤 객관적 연구나 사실을 들이밀어도 그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즉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당 지지자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인들이나 또는 그렇게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 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이 샜는데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전문가라면 당연히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직 전문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적절하게 알려서 상대방에게 전문가 또는 그 이상 되는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성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요. 내 것만 최고다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100%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입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방식도 좋고 타인의 방식도 좋은데 다만 내 방식에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해도 최소한 후회하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만 어필을 해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신뢰성은 무슨 대단한 경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우치지 않는 인상을 주는 게 특히 내 거만 옳다라는 치우침만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다면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나열하는 것도 신뢰성을 구축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광고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2020년에는 치토스가 이 광고로 진짜 엄청난 웃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진짜 웃긴데 우울할 때 치토스 광고 보세요. 진짜 골 때립니다. 참고로 치토스를 먹으면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에 양념이 이렇게 엄청 묻잖아요. 그 애기를 봐달라고 할 때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처럼 이렇게 급박한 순간들이 영상에 나오는데 양념 묻은 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유머 광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장점만 있다고 하면 벌써부터 치우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단점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다만 큰 단점을 제시해도 되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이거 안 팔리겠죠. 그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연히 뭔가 좋은 걸 발견해서 사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좋은 건지 사도 괜찮은 건지를 검증하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 물어볼 만한 어떤 적절한 사람도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적 증거를 활용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휴리스틱의 일환인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 행동 속성이고 어림짐작을 말해요. 굳이 내가 여러모로 따지는 시간과 노력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충 믿을만 하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PDF 만들기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택의 지름길 즉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일단 최저가로 많이 판매하면서 후기를 쌓아나가는 것이 전통적인 초창기 시장 진입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짬뽕 먹방 이제 검색했더니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 건 보면 나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나도 열광하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면 나도 먹고 싶고 후기가 많을수록 그 제품이랑 강의가 좋아 보이고 줄 서 있는 집이 무언가 맛집 같고 이런 게 전부 사람의 휴리스틱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 휴리스틱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사소한 결정들에서는 시간 낭비를 대폭 줄여줍니다. 다만 사람들은 최소한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거기서 오는 손실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뿐이에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최고의 휴리스틱은 친한 친구나 가족의 추천에서 나옵니다. 마케팅 비용 1,000만 원 쓰는 것보다 지인 추천이 훨씬 강력하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나와 똑같은 처지 즉 구매 직전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처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쓴 타인의 좋은 구매욕의 한계가 치밀한 마케팅 전략보다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제목을 짓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휴리스틱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도구가 있고 이걸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쉽게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상하게 할수록, 그리고 메시지를 반복할수록 상대방은 묘하게 더 설득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에요. 펀티브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제 제목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을 절약해 돈 버는 꿀팁 0년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훌륭한 제목입니다. 다만 예비 구매자들이 휴리스틱, 즉 어림짐작으로 보다 좋게 보여서 바로 클릭하도록 살짝 바꿔본다면, 시간을 절약해서 돈 버는 꿀팁 0년개에서 한 달 만에 500만원 버는 전자책 만들기 꿀팁 10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제안한 거죠, 제가. 시간을 절약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한 달 만에라고 하면 기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또 돈 버는 이라는 내용도 500만원 버는 이라고 내용을 바꾸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쉽게,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겠죠.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10개라고 하면 대체 어떤 종류의 꿀팁인지 상상이 안 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책 만들기 꿀팁 10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꿀팁 10가지를 알게 되는지 확실하게 상상이 되죠. 정확하게. 자, 지금까지 제목 짓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도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전자책 만들기 컨텐츠를 조만간 정리해서 PDF로 만들고, 또 구독자분들께 요거를 이제 무료로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이자 글천개 쓴 글천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